그 심준영 소장님 네. 캐릭터 배 캐릭터 호텔스 컴바인. 호텔스 컴바인 응? 호텔스 컴바인 호텔스 컴바인 그거 박서준 아니야? 서준이라뇨? 대표님 얘는 녹화 눌렀어요? 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작하면 아니 지금 되나요? 제가 지금 못 하고 있어 지금. 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대. 네. 자, 네네. 자, 자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해 뭐야?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결국 이게 계속 앞에가 돌아가고 있어. 어머 나 이거 안 시작이에요? 시작했어.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네 시작.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퍼포먼 텔레비 2부가 시작됐고요. 안녕하세요 왜 안 해? 다시 시작이잖아. 그런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뻔뻔한 텔레비 안태죠? 네 신준용입니다. 네, 쭉 가게.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심 소장님이 네. 저번 주에 음, 서론만 30분 먹어 드시고 네네. 네. 네. 호럭호럭 네. 다 드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본론을 나 이거 한 5번 끊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저 사실 제가 할 게 많아서 오늘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슬슬 몇 시간 하려고? 슬슬 지겨우시려고 그래. 그러면 네. 나 질문해도 안 되겠다. 네? 네, 아니, 궁금한 건 하세요. 뭐 저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내가 물어보는 건 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 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거부터 시작했죠. 문화재형 도시재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했고 쭉 나갔고요.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넘어가기로 했었고. 했어. 예, 이제 요거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네네. 나 너무 텍스트 많으니까 네네. 너무 이게 힘들어.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텍스트를 읽는다기보다 텍스트는 이제 지금 글자 잘 잡히나요? 네. 네. 그거 확인 좀 이게 글자가 작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김예준 영상 감독님께서 자, 오늘 또 지원 나와주셔서 되게 바빠. 지금 네네. 이거 몇 개야? 네네. 5개야, 5개 카메라. 5개로 돌아가고 다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금 거. 이제 컴퍼니한 그 인스타그램 그것도 잘 돌아가고 있나요? 컴퍼니한 네. 인스타그램에서 손 흔들어 지금 주세요. 우리 네. 그거 하는 거야? 실시간? 네, 손 흔들어 줬어요. 난 인스타그램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페이스북밖에 안 해봤는데. 대박. 네. 진짜 멋지다. 네네. 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려면은 둘이서 못 하겠는데. 못 나중에 참아. 카메라가 10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얘기처럼 다 돈이다 돈. 네네네. 좋습니다. 이게 장면이 명장면이다. 이거 사진 주고 찍었으면 좋겠다. 맞아. 네네. 예준 우리 뭐 저쪽에서든 이렇게 한번 싹 찍어주세요. 이렇게. 저기서. 인스타로요? 아니 아니 사진 몇 개 남겨달라고. 사진 몇 개? 네. 지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이제 크게 문화재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빨리 세워.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문성은 아무래도 활용 전문 기관이 더 많겠죠. 이거 맨날 밥 먹고 이거만 하는 데니까. 활용하는 전문 회사. 예, 지역 공동체에 비해서 전문성은 또 올라갈 것이고 관리에 대한 효율성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처리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능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력도 아무래도 더 있겠죠. 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운영 주체의 지속성은 이분들이 떨어지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 공동체 분들은 계속 거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거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고가 거기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저희 ANA 연구소에서 지금 나주에 본사가 있는데 나주에서 할 때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가령 이제 뭐 여수나 이런 데서도 요청을 하셔서 우리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거기 연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주의 지속성은 사실 전문기관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할 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해도도 그렇죠. 그리고 지역 자원에 대해서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전문기관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운영할 때와 지역 공동체가 운영할 때가 지역민들 그런 이제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문화재라는 단위가 있을 때 문화재라는 단위를 에코 뮤지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향 설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문화 자산이나 뭐 역사 자산, 뭐 자연 자산 같은 것을 이제 마을 기업에서 같이 이제 포괄을 해가지고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될 거고 그거의 주체는 이제 지역 주민이 될 거고요. 예, 지역 주민이 결국에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도시재생이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틀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이제 문화재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문화재에 대한 뭐 관심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틀어질 것 같은데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마 그렇겠죠. 얘기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그냥 참석하세요. 그래서 참석하셔서 이제 뭐 박수도 쳐주고 뭐 응원도 하고 이제 체험도 하고 뭐 강연도 듣고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이제 문화복지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거기 그 활용 사업을 운영하는데 주체가 되는 거죠. 뭐 강사를 한다던가 뭐 거기에 직접 그 회사를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판매를 한다던가 지역민이 네 지역민이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 그런데 지역 주민이 이런 것들을 해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그 문화재를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거죠. 주체가 돼야 된다. 근데 현재는 수익 창출 부분이 대부분 전문 집단에 이제 편중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저가 자체가 문화재 활용 전문 기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오래 하고 있고 지금은 활용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의 지역 공동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더욱더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지역에서 문화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문화재 활용 전문기관들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밥줄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가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놀이로 변질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적 문제지. 그러니까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하고 전문가가 좀 컨설팅이나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화재 활용에 대한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이거를 뭐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지루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최근에까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됐고 그 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장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수학 분석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스윗하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희 그 연구 많이 하셨네. ANA 문화연구소 그 블로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그 결과 보고를 이렇게 다 오픈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도시재생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도시재생이 뭐냐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도시라는 거 있잖아요. 도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그 고층 빌딩 올라가는 이런 도시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이게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의 그 물리적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리고 이제 재생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되살리는 거잖아요. 다시 되살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되느냐?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 계속 이런 거에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이나 또 도시재생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는데 제가 세계유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개나 소나 다 세계유산 하고 말이야. 요즘에는 말이야 개뿔도 하는 것들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도시재생 하면은 도시재생이라고 말이야 개뿔도 아닌 것들이 맨날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도시재생이라는 네 글자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그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의미가 그것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결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네거티브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고 그렇죠. 그것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도시재생이에요.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통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통용되는 단어는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근데 저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계속 이제 박혀진 건 건축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그렇죠. 것. 그래서 저거 다 고쳐서 몇 억 들이고 몇십억 들여서 해놓고 지금은 빈 공간 뭐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계속 더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저렇게 해서 뭐해? 이런 계속 생각을 하게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네. 지금 여기 이 정의를 보면은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의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간 게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 분야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행정적인 이유인데 물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늘 있습니다. 예, 항상 많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드웨어 부분은 행정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이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깔끔하죠. 예, 그러니까 감사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하드웨어와 관련된 게 문화를 다루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도 물론 그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집행하시는 분들은 아주 집행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예, 또 하드 소프트웨어 부분은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물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지급이 되거나 어디에 뭐 편중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형의 것들한테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거니까 그거를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미지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저도 페이스북에 글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올려보지만은 실제로 페이스북에 글들을 올려보면 도시재생 얘기하면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런 행정처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도시재생의 어떤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바꿔나가려고 문화 쪽,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뭐 네네. 이런 타이틀을 내세워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도시들이 지금 좀 쇠퇴를 하고 있어요.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사업체 수도 이제 감소하고 있고 생활 환경이 감소되는 데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점점 낙후가 되는 지역을 다시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은 도시재생 추진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도시재생에 대해 서칭을 하면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만든 홈페이지가 떠요. 거기 자세히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이제 더 얘기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도시재생에서 이제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할 때는 당연히 주민의 역할이 있고
지자체의 역할, 뭐 국가의 역할, 민간 투자자의 역할, 뭐 지원센터 역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예. 경관 하나 바꾸는 거. 예, 뭐 수천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잘 집행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복잡한 걸 만들어 놓으셨을 거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도시생과 연관된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원 사례예요. 네. 예,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기업이라는 걸 육성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업을 만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마을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는데 마을 기업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공동체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냥 공공성. 그러니까 뭐 룸사롱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기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마을 공동체에서 많이 부족했었던 거죠. 예, 기업성이 있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갖춰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지역성에서 마을 기업이니까 당연히 지역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은 마을 기업으로 승인해주겠다. 예, 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설명해드렸는데 그림으로 보시자 보면 이렇습니다. 글씨 잘 보이나요, 예준 씨? 네, 잘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에 보시면은 전통적인 박물관하고 에코뮤지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요. 그리고 관계도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관계도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환경과 박물관과 지역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지금 전통적인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에코뮤지엄은 그걸 이제 같이 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제가 밑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적어놨어요. 프랑스의 뭐 피디프라던가 중국의 칭따오, 뭐 전주의 천년묘 같은 것들이 지금 에코뮤지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문화재 활용 분야 수행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는 데가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다음에 NGO 단체, 뭐 민간기업, 마을공동체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예, 고용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얼마나 되느냐, 뭐 자생력을 확보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 예, 창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경영 효율성은 어떠냐, 공공성은 어떠냐 등등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이런 5개 기관 유형을 우리가 좀 특성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주민참여 공동체인데 주민참여 공동체의 유형하고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 그림으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셔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활용 분야에 주민참여 공동체 현황이 있냐 해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는 주민참여 공동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분야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사례들을 저희가 이게 적어놨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충남 당진의 DCC 줄다리기 연합회 같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직접 지원에 의한 의존도가 상승되고 또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멈추면 이 사업도 이제 멈추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역에서 이런 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게 부족하고, 인력 단위죠. 네, 인력 난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이제 터세가 또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협력에 대한 인식이 의지가 되게 부족하다.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PPT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 자료를 통해서 그런 걸 다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민 참여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다라고 이렇게 네네네. 보여주네요. 예,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여기 나주의 사례를 이제 집어 넣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9월 28일 날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생 심포지엄이라는 거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이 바이. 네네네네. 세이가 가요. 네네. 그때 이제 ANA 문화연구소하고 컴퍼니 안에서 그때 지원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하고 뭐 김영재 교수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그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그때 얘기 나온 거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압축을 한 건데 그걸 한번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굵은색으로 표현한 게 사실 포인트인데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여졌어요. 지금 문화재 활용 사업이. 그래서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슬럼화 극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여졌고요. 이게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명품 거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문화관광 산업 네. 틀을 토대로 이제 로드맵을 작성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전라남도의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설물을 만드는데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돈 쓸 데는 없어. 구경할 때는 많은데 대부분 무료고 돈 쓸 데들은 거기서 기껏해야 커피나 밥이나 먹고 기름이나 넣고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발전하기가 내가 볼 땐 되게 힘들다. 자기가 충분하게 지출을 하고 충분히 즐기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어가야 다음에 또 거기를 찾을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퀄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원동력을 점점 상실해 나가고 있는 거죠.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되고. 네네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수도권에 지금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나 뭐 아니면 대리미술관이라던가 아니면 유료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지역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내려가서 지역에서도 그런 게 좀 만들어져가지고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이거를 거리가 떨어져서 안 된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서도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아주 그냥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컨텐츠가 좋으면 다 돈 내고 옵니다. 다 돈 내고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젠 가잖아요. 예. 근데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다 무료로 하려고 하는 게 유료로 했을 때 사람들이 안 올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겁만 내고 그러면 누가 하냐고. 소는 누가 키워? 어? 발전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러닝 개런티의 형태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나갈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지원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뭔가 방법을 행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지원해주는 네. 정부 기관에서도 뭐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걸 찾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창의적이고 이게 뭐 조금만 다르게 하면 오히려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너무 좋다 하는데 똑 떨어져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 안타깝죠. 울분이 많으신가 본데. 아니야. 울분이 많으신가 본데. 저는 울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럴 땐 안전하게 가야 되나 보다. 그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냥 그 밤의 그나물이죠. 항상 그런 건데 근데 네. 그러려고 우리가 나주에 온 게 아니잖아. 예, 예, 예. 아니 뭐 그럼- 저는 뭐 나주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어디든 그렇죠. 어디든 네, 네, 지역이라는 네, 네, 곳에 네, 있어서 사실 뭐 나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전 지금 나주에서 뭐 받아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고.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네. 오늘은 네네. 일단은 어, 예,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명품 거점이 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이 운영하고 활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재생 조합이 되게 필요하다. 예,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군 한 군데서 뭐 이렇게 기득권을 잡고 막 이렇게 한 군데를 막 가불관계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살피고 배려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돈 뺏어가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도 전문가들한테 피만 쪽쪽 빨아먹고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더 성장해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도 거기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예, 그런 모습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해 못하진 않아. 그만큼 네네네. 상처도 있으셨던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도 사기꾼들도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정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죠.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사기꾼들도 많은 거예요. 문화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지. 하드웨어는 그냥 딱딱딱 지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명확하니까. 예,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돈 쓰는 게. 그리고 이건 사족이지만은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만 해줘도, 그것도 예, 지원이라. 금전적인 지원. 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예, 근데 이제 거의 뭐 올라가면 막히고 뭐 그럼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역에 이제 녹아들기가 되게 어렵고, 지역에서 이런 걸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이제 역량 강화 사실 되게 필요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지역의 인재 양성이 좀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다른 데서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례를 이렇게 보고서 같은 데를 보면 사례를 얘기하려면은 여기서 이런 걸 했대, 여기서 이런 걸 했대, 여기서 이런 걸 했대,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대 라는 거를 주로 보고서에 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걸 했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가 중요하지, 이걸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게 무슨 정확한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예. 근데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가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논문이 나왔거나 하는 것들이 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미국은 저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미국의 이제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유명해요. 도시재생에서 거의 엄청 뺏겨 쓰는 그런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교육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부분 이제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활동화시킨다는 게 사실 되게 미국하고 상황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인구 구성 비율이 학습이 가능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 가능한 모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는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중에서 주민이 참여했을 때 활성화된 사례가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드는 데가 이제 프랑스의 피디프라는 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디프라는 데는 굉장히 교외 지역에 있으면서
교외에 멀리 떨어진 데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 창출한 걸 다시 지역에 나눠주는 나 이런 거 너무 멋있다. 네네 그런 사례고 제가 실제로 프랑스에 가서 이 피디풀을 봤을 때 거기서 하는 공연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눈,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땀 그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 아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거의 최고의 사례로 저는 프랑스의 피디풀을 들고요. 우리나라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한국민속촌이 있는데 여기 주민참여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만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강화의 조양방직 여기가 이제 조양방직인데 조양방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좀 이게 느낌을 받은 건 뭐냐면은 이것도 개인 소유긴 한데 이 개인 소유의 공간이지만은 이 공간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낙후돼 있는 지역을 확 살려내고 그 지역에 이 조양방지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고. 진짜 디벨로퍼네요. 네네. 그다음에 뭐 나중에 복합문화공원 마중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 많이 했으니까 뺄게요. 여기도 비슷한 사례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스펠로라는 데도 아주 굉장히 재밌는 동네예요.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우리 집 잘 가꾸기 컨테스트를 해요. 마을에서. 그래갖고 자기 집을 자기가 막 이쁘게 가꾸는 거야. 자기 돈으로. 막 이쁘게 가꿔.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그 컨테스트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누가 이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온 마을이 다 이뻐지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거 보러 가요. 아름다운 거리를 보려고. 이건 사실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게 아니지만 관광객이 아주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됐죠.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데는 사실 성이 아닌 동네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다 성. 네, 다 성이었으니까. 아주 흔한 성들이지만은 그 성에서도 자기네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패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및 교육 공간으로서의 활성화 사례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숨겨진 이야기인데 문화 및 교육 공간으로서의 활성화 사례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 자생력은 없는데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데예요. 복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성 확보의 우수 사례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 문화재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다가 지금은 또 잘 안 되는 뭐 그런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자산을 활용한 또 지역 재생 사례가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들도 저희가 이렇게 도출을 해놨어요. 이게 나중에 종합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합된 결과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 및 자립도를 높여가는 사례가 있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성원의 학력 차이가 납니다. 죄송한 말이겠지만, 학력이 올라갈수록 자립도도 올라갑니다. 이건 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많이 배우는 게 힘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마을이 있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구성원은 이거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그런데 그냥 소상공인들만 뭉쳐있는 마을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마을은 소상공인도 있지만 거기 안에 변호사도 있고 거기 안에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행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립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을 때 이 그룹에 있는 마을들이 훨씬 더 자립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만약 뭐 그 안에 의사가 있어. 네네네. 그러면 멀리 가지 않고도 거기에서 그렇죠. 아파도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자립도를 가져갈 수 있는. 네네. 그렇죠. 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기도 하고. 무시를 못할. 네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구성원들이 협력하려는 의지 그리고 사업을 정말 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든지 의지가 중요해. 예,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외부 유입 인력이 몇 %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높을수록 예, 자립도가 높을수록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외부 유입 인력이 높은 이유는 뭐냐? 왜 이런 게 결과가 나타나냐? 결국에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력이 있느냐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지금 띵 했는데? 아 저는 그건 꽉 찼어요? 됐습니다. 네네. 그 주 연령대도 내려가야 내려갔어요. 자립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다 앞집 뒷집 다 아는 집들이 잘 될까요? 아니면은 서로 잘 모르는 데들이 잘 될까요? 알아야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데가 더 모르는 잘 데가 더 돼요. 잘 돼? 네네네. 왜냐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저기 있는데 그걸 위해서 행정이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 시장님 아는 사람이. 아 이런 거 얘기하는 예, 거. 시장님 아는 사람 전화가 와. 저기 내가 그거 가는 거 들었는데 이리로 살짝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거기 우리 땅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이해가는 게.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분 있더라고 저기. 그거 내 조카야. 뭐 이런 어,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좀만 돌려봐. 어. 예, 그리고 이거는 좀 그새 걔는 줘.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잘 될 수가 없어요. 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던 거죠. 예, 원래 서로 잘 알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은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치 일은 일이지. 예,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최고거든요. 자, 그리고 베타성. 당연히 자립도가 높은 마을이 베타성은 내려가고 낮은 마을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 이건 아시겠죠? 예,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시선과 질투. 예, 얘기 안 해도 아니, 단어 자체가 네거티브여서 행정 유착 관계. 네. 동종 분야 업체 수. 자립도가 높은 마을은 동종 분야 업체 수가 많죠. 함께. 네. 자립도가 낮은 마을은 동종 분야 업체 수가 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밥집 얘기했는데, 네. 예, 김밥집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김밥집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맛있게. 네. 그래서 종합. 제가 생각한 종합은 결국 사람이다. 누가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다. 쭉 가게. 네, 이겁니다. 사람이 가야 돼. 네네. 심사님 가시면 되네. 네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림이 주민참여 공동체가 성공했던 이유를 제가 모아놨어요. 글자 보이나요? 계속 걱정되나 봐. 네네. 나 잘 보일 것 글자가 같은데? 작으니까. 그래도 잘 보일 것 보이긴 같아. 보이긴. 네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주민참여 공동체가 실패한 원인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주민참여 공동체의 문화적 활용 사업에 이제 이 결과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데과 이 핑크색으로 된 거를 종합을 하면 이 노란색이 나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조사하면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느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예,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제가 이거를 제가 리스트를 뽑을 때와 파란 거 리스트를 뽑을 때와 핑크색의 리스트를 뽑을 때 서로 비교해가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차가 돼요. 상대적으로. 예,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순서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의 매칭이 돼요. 거의 매칭이 돼서. 성공과 실패가 원래 한 끗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한 끗 차이.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리더 및 구성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감이 맨 앞에 있는데 그게 성공 요인이고요. 실패 요인이 의지 및 책임감 부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보고 옆에 걸 그냥 뺏겨서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란색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는 구성원의 의지와 책임감,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 협력 강화, 그 다음에 배타적 시스템 개선, 객관적 시스템 강화,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이 아닌 것, 예, 그 다음에 행정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과와 가치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다음에 컨텐츠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얼마나 잘 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재생이 아닌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그다음에 트렌드를 반영하냐, 뭐 활용 범위, 자생력 확보, 결국엔 이런 것들이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의 종합적으로 결과에서 우리가 도출해내는 의미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만 뽑아내면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결국에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은 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동아리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형태로 추진이 되어서 공동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체계적인 교육하고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협력, 컨소시엄 방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기획서 제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 선정이 되면 행정기관의 의지가 이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 5개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초기 사업 기간 동안 컨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하드웨어를 좀 활용하자.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하드웨어 활용은 뭐냐면 유휴 공간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유휴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나주에도 엄청 많죠. 나주에도 지금 엄청 많아요. 저거 그냥 왜 비어 있는지 너무 아까운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는 못 써. 쓰게 해줘도 좋겠는데. 그래서 기존 하드웨어를 좀 활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점 단위가 아니라 선 또는 면 단위의 활용을 통한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거 아마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메모리. 그래서 그건 꺼요. 그리고 사업 선정 시에 자생력 확보를 면밀히 검토한 선정이 필요하다. 자생력 확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 선정을 할 때 자생력 확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왜냐? 자생력 확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해요. 당장 그리고 눈에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 플랜들이 나온 거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서류를 가지고.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지만은 자생력의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계속 자생력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니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균형을 이루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주시에 제가 얘기를 한 그런 사업이에요. 올해 2020년에 나주시가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 6개 분야가 선정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산이 사실 자생력의 확보를 하기 위해선 저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키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사실 2020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정말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질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셔야 이게 또 발전을 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나주시 같은 굳이 나주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기 제가 지금 나주에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문화재 활용 사업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는 문화복지 차원이 아니라 지역 관광 자원화, 자생력 강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보조금이 중단이 되더라도 보조금은 마중물로 가고 정말 계속해서 자생력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모델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지금 또 관광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확실한 건 아까 제가 세콜라이 얘기하기 전에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1위가 가족여행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또 어저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어떤 중요성, 앞으로의 이제 정말 많은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일상이 많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국내 여행, 관광 이 파이가 되게 커질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지역이 살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오면 올수록 또 활성화되는 붐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까지 생각했고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표현돼서 보여줬던 그런 거 말고 좀 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해서 그거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모델을 만든다면 네. 저는 나주가 뭐 자원이 없어서 뭘 못해요. 뭐 그쵸? 네. 자연도 훌륭하죠.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역상했듯이 뭐 이런 형식으로만 이제까지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죠. 네. 거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성공 요인하고 실패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역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계속 남 탓 핑계대고 그러니까 모든 거의 원인이 있는데 그 핑계를 남들한테 미루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이게 모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지 우리 지역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패 요인이 많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성공 요인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데가 저는 앞으로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네. 그렇죠. 지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지역이 잘 됐으면 이게 뭐 무조건 이래야 돼요. 계속 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거니까 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정말 그 객관적인 거 좋아하시는 죄송해요. 객관적으로 이젠 주관적인 게 이거를 평가하고 점검할 때는 주관적인 거보다는 객관화 시켜서 네.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가게.